인터넷에서 주식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월급 대신 배당금으로 살아가는 법, 배당만으로 경제적 자유 달성하기 같은 화려한 제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배당금만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당 투자를 마치 돈 나오는 나무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배당 투자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유용한지 살펴보도록 하죠. 배당 투자에 대해 떠도는 잘못된 믿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배당금은 보너스 같은 돈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추가 현금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회사의 돈이 단순히 옮겨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배당금 지급일 하루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나가는 날, 즉 제외일이 되면 주가가 배당금만큼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5만 원이었는데 회사가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준다고 하면 배당 제외일에는 주가가 49,500원 근처에서 시작되는 게 정상이죠. 결국 5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다가 49,500원짜리 주식과 현금 500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총 자산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배당금이 실제로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가진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뿐이죠. 마치 큰 케이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케이크의 전체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만 나뉘는 거예요. 진짜 수익은 회사가 얼마나 잘 성장하느냐, 얼마나 좋은 실적을 내느냐에서 나오는 겁니다. 배당금은 그저 그 수익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억지로 배당금을 유지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 배당금이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회사가 빚을 내거나 사업 재투자를 포기하면서까지 배당금을 주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회사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배당금은 그대로 유지되면 겉보기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10%가 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고 대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이 회사 곧 배당 깎을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정말로 배당금이 줄어들면 주가는 더욱 급락하게 되고 투자자는 배당 수입도 잃고 투자 원금도 크게 잃게 되는 이중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시장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어요. 진짜 안전한 배당금은 회사 자체가 안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매년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내고 빚이 적고 현금 관리를 제대로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이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배당금을 준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회사의 건전성을 봐야 하는 겁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사업 전망, 업계 동향까지 꼼꼼히 살펴야 해요. 특히 경기 변화에 민감한 업종의 회사들은 좋을 때는 높은 배당금을 주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갑자기 배당금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배당금이 자사주 매입보다 항상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당장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배당금을 더 실질적이고 확실한 수익이라고 여깁니다. 자사주 매입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덜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사주 매입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주주들의 지분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 중요한 건 세금 문제입니다. 배당금은 받는 즉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주가 상승분은 실제로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는 경우라면 배당금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렇다고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과 주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당장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배당금이 더 유용할 수 있고 장기 투자자라면 자사주 매입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로 흔한 오해는 배당주는 성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주를 지루하고 발전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성장보다는 그냥 수입만 만들어내는 주식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매년 배당금을 늘려가는 회사들이 수익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배당 성장주라고 부르죠. 한 연구에 따르면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업들이 배당금을 고정으로 유지하는 기업들보다 연간 0.2.5%
0.25%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맥도날드를 들 수 있어요. 2000년에 맥도날드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다면 2020년에는 10억 원이 넘게 불어났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약 42%가 배당금으로 인한 수익이었고요. 나머지 58%는 주가 상승분이었습니다. 배당금과 성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배당 성장 기업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배당주는 꾸준한 현금 수입도 주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자산 증식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성장과 배당을 대립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우량 기업들이 성장과 배당 증가를 동시에 이뤄내고 있어요.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했으니 배당 투자의 진짜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인 안정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줄 수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하고 재무 구조가 튼튼하며 급격한 성장이나 유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코카콜라나 존슨앤드존슨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져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수십 년간 경제 위기와 시장 폭락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배당금을 유지했어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거든요. 이런 안정성 덕분에 시장이 어려울 때도 배당주들은 변동성이 큰 성장주들보다 낙폭이 작은 편입니다. 많은 우량 배당주들이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는데 이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장기적 시각을 가진 경영진이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흔히 배당 귀족주라고 부르죠. 수십 년간 주주들에게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해온 기업들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꾸준한 성장을 통해 그 돈을 늘려가며 나눠주는 겁니다. 배당주의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을 보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은 투자자가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패닉셀링을 하는 대신 꾸준히 투자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시장이 급락할 때도 그래도 배당금은 나올 테니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움이 결국 더 나은 투자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배당금은 주식을 팔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이나 부동산 임대료처럼 정기적인 수입원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해요. 투자 원금은 그대로 두면서 그 열매만 따먹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주식을 팔아도 현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면 투자 원금이 줄어들어서 미래의 수익 잠재력도 함께 줄어들게 되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받은 배당금으로 같은 주식을 추가 매수하면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고 다음번 배당금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배당 투자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점들도 있어요. 우선 높은 배당 수익률이 항상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매우 높은 수익률이 회사의 관대함이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서 주가가 폭락한 결과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배당 함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배당금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배당금이 줄어들면 주가도 함께 떨어져서 이중 손실을 입게 됩니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통신업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배당금이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회사는 사업 확장이나 연구개발, 새로운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주들이 모든 것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성장주들보다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이런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한동안 배당금을 주지 않으면서 성장에만 집중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모든 자원을 성장에 투자해서 더 큰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죠. 세금 문제도 배당 투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하거든요. 반면 배당금을 주지 않고 성장하는 주식은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이런 세금 차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후 22%의 세금을 낸다면 10%의 배당 수익률은 실제로는 7.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배당 투자의 실제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잘못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배당금만 나온다는 이유로 문제 있는 회사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쇠퇴하는 기업에 너무 오래 묶여서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나온다고 해서 회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기술 변화로 인해 사업 모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높은 배당금이 오히려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미래 성장 기회가 없어서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타이밍 문제가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시기가 항상 내가 현금이 필요한 시기와 맞아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회사들이 분기별이나 연 2회 정도만 배당금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배당금 지급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투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배당금에만 신경 쓰다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를 놓치는 거죠. 그렇다면 배당 투자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과 목표, 투자 기간,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배당주는 전통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거나 주식을 팔지 않고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급격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더 중요하니까요. 또한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성숙하고 재정적으로 강력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어요. 전체 투자의 일부를 배당주로 구성하면 위험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도 배당 투자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가 변동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라면 정기적인 배당금이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배당금을 준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자동으로 안전하거나 믿을 만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개별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체적인 투자 전략 속에서 배당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거죠. 배당 투자를 할 때는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업 모델, 재무 건전성, 업계 전망, 경영진의 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배당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배당 투자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여러 투자 전략 중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맹신하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